안녕하세요. 오늘은 금융 서비스 판도를 바꾸고 있는 핀테크 기업이죠. 소파이 테크놀로지스에 대해 아주 깊이 파고들어 볼까 합니다. 아시겠지만 처음에 학생 대출 제휴자로 시작했잖아요. 근데 이제는 뭐 예금, 신용카드, 투자, 대출까지 거의 모든 걸 다 하는 완전한 디지털 금융 플랫폼이 됐습니다. 특히 지난 1년 동안 주가가 235%나 올랐어요. 거의 사상 최고치 근처까지 갔는데 이게 정말 지금 이 시점에 주목해야 할 회사인지 그럴 만한 이유가 충분한지 이런 것들이 궁금하실 텐데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소파이의 그 성장 동력, 또 재무 상태는 어떤지, 앞으로의 기회나 뭐 위험 요인은 없을지 이런 점들을 명확하게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자, 그럼 한번 시작해 볼까요? 네, 안녕하세요. 미국 금융시장 사실 뭐 여전히 거대 은행들이 꽉 잡고 있긴 하죠. 그런데 소파이처럼 아예 기술 기반으로 혁신하는 기업들이 어떻게 자기 자리를 만들고 또 어떨 때는 기존 강자들을 위협할 정도로 성장하는지 이걸 지켜보는 게 참 흥미롭습니다. 특히 그 성장 속도가 엄청나잖아요. 그 배경에 어떤 전략이 있는지 좀 자세히 들여다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그럼 먼저 소파이가 어떻게 변해왔는지부터 볼까요? 2011년이면 스탠포드 졸업생들 대상 학생대출 제휴자, 이게 시작이었는데 지금은 완전히 다른 회사가 된 거죠. 뭐 체크, 저축계좌는 기본이고 신용카드, 주식, 심지어 암호화폐 투자도 되고요. 개인대출, 주택담보대출까지. 와, 정말 없는 게 없네요. 그렇죠. 그 변화의 속도랑 규모가 정말 대단합니다. 2025년 2분기 숫자만 봐도요, 고객 수가 벌써 1,170만 명이에요. 그리고 그 분기에만 신규 고객이 84만 6천 명, 연간 증가율로 보면 34% 정도 되니까 이 성장세가 보통이 아닌 거죠. 근데 중요한 건 단순히 고객 숫자만 늘은 게 아니라 고객들이 쓰는 상품 수도 같이 늘고 있다는 거예요. 아, 그게 바로 소파이가 맨날 강조하는 금융 서비스 생산성 루프. 그거 맞죠? 네, 정확합니다. 바로 그겁니다. 이 전략이 뭐냐면요. 고객이 처음에 소파이에 들어올 때는 뭐 예를 들어 금리 높은 저축계좌나 아니면 쓰기 편한 투자 서비스 이런 걸로 들어오거든요. 그러고 나면 플랫폼 안에서 자연스럽게 신용카드도 있네? 대출도 필요했는데 아니면 주택담보대출까지 이렇게 서비스 이용 범위를 넓혀가도록 딱 설계가 되어 있는 거죠. 비유하자면 뭐랄까 문 하나로 들어왔는데 집안에 방이 여러 개 있어서 다 둘러보게 만드는 그런 식이에요. 아하, 그런 식으로 고객 한 명한테서 더 많은 가치를 뽑아내는 거군요. 네. 그럼 이 전략 진짜 효과가 있나요? 네, 아주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증거로 2025년 2분기 매출이 작년 같은 기간보다 43%나 늘었어요. 와, 43%요? 네, 이게 그냥 신규 고객만 늘어서 된 게 아니라 기존 고객들이 점점 더 많은 상품을 교차해서 쓰면서 전체 매출을 끌어올리고 있다는 거죠. 이 선순환 구조가 제대로 돌아가고 있다는 아주 강력한 신호입니다. 그러니 뭐 월스트리트 분석가들이 2027년 가면 매출이 2024년보다 거의 2배 될 거다 이렇게 예측하는 것도 이해가 되네요. 한번 소파이 생태계 안에 딱 들어가면 이것저것 금융 상품을 한 군데서 다 관리하니까 편해서 다른 데로 옮겨가기가 참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이게 그 말로만 듣던 전환 비용 효과인가요? 네, 맞습니다. 고객이 한 플랫폼에서 예금도 하고 대출도 받고 투자도 하고 이걸 다 묶어서 관리하면요. 다른 은행이나 핀테크로 옮기는 게 그냥 계좌 하나 바꾸는 거랑은 차원이 달라요. 훨씬 번거롭죠. 시간도 들고 노력도 들고. 이게 바로 전환 비용, 스위칭 커스트고 이게 한 번 생기면 정말 강력한 경쟁 우위가 됩니다. 사실 이건 기존의 큰 은행들이 오랫동안 누려왔던 이점인데 소파이도 이걸 꽤 성공적으로 만들어가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생태계가 단단해질수록 고객은 잘 안 떠나고 장기적으로 안정성도 높아지는 거죠. 그런데 듣기로는 소파이가 특별히 공략하는 고객층이 있다면서요. 젊고 또 상대적으로 자산이 많은 소비자들이라던데 이분들을 왜 그렇게 주목하는 걸까요? 네, 맞아요. 소위 헨리스라고 부르죠. High earners not rich yet. 그러니까 소득은 높은데 아직 부자는 아닌 그런 젊은 전문직 종사자들. 이분들이 핵심 타겟입니다. 이 고객층이 왜 중요하냐면 장기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고객 생애 가치, CLTV라고 하죠. 이게 아주 높기 때문이에요. 지금 당장 소득도 높지만 앞으로 경력이 쌓이면서 소득은 더 늘고 자산 규모도 커질 가능성이 아주 크거든요. 아, 그러니까 지금 당장의 수익도 중요하지만 먼 미래에 더 큰 가치를 보고 일종의 투자를 하는 거네요.
그렇죠. 이분들은 금융 여정으로 보면 이제 막 시작하는 단계거나 비교적 초기 단계에 있잖아요. 예를 들어 첫 집을 산다거나 자녀 교육 자금을 마련한다거나 은퇴 준비를 한다거나 인생에서 돈이 많이 필요한 중요한 시기들을 앞으로 겪게 될 가능성이 높죠. 소파이가 바로 이분들의 생애 주기에 딱 맞춰서 필요한 금융상품과 서비스를 계속 제공하면서 같이 성장해 나간다면 장기적으로 봤을 때 정말 충성도 높고 수익성도 좋은 고객 기반을 확보하게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소파이의 지속적인 매출 성장과 수익성 개선을 기대하게 만드는 아주 중요한 동력 중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정말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부분 바로 수익성입니다. 아시다시피 기술 기업들, 특히 핀테크는 초기에 막 투자하느라 적자인 경우가 허다하잖아요. 소파이는 좀 어떤가요? 네, 바로 여기서 정말 주목할 만한 변화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소파이가 드디어 2023년 4분기에요. 갭업 기준으로 첫 분기 흑자를 냈습니다. 오, 드디어 흑자요? 네, 주당 0.02달러 순이익이었는데 이게 시작이었어요. 더 인상적인 건 그 이후로 2025년 2분기까지 무려 7분기 연속으로 흑자 기조로 이어가고 있다는 점입니다. 와, 7분기 연속 흑자 이건 뭐 그냥 일시적인 게 아니라 뭔가 구조적인 변화라고 봐도 되는 건가요? 이제 정말 지속 가능한 수익 창출 궤도에 올라섰다. 이렇게 해석해도 될까요? 네, 그럴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입니다. 7분기 연속 흑자라는 건 이 회사의 비즈니스 모델이 이제 효과적으로 돌아가고 있고 소위 말하는 규모의 경제를 실현하기 시작했다는 아주 강력한 증거죠. 물론 성장을 위해서 기술 개발이나 마케팅 투자는 여전히 중요하고 계속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핵심은 뭐냐면 매출이 늘어나는 속도가 비용이 늘어나는 속도를 앞지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걸 운영 레버리지 효과라고 하죠. 운영 레버리지 효과 조금만 더 쉽게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쉽게 말하면 이런 겁니다. 처음에 앱 개발하고 서버 돌리고 이런 고정 비용은 많이 들잖아요. 근데 일단 그 시스템이 어느 정도 갖춰지고 나면 고객 한 명 더 받고 서비스 제공하는 데 드는 추가 비용은 상대적으로 확 줄어든다는 거죠. 그러니까 고객이 늘고 거래량이 많아질수록 이익률이 점점 더 좋아지는 구조예요. 소파이가 바로 이 단계에 접어들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실제로 2025년 2분기 순이익률이 11%를 기록했는데 과거에 계속 손실만 보던 때랑 비교하면 이건 괄목할 만한 개선이죠. 11% 순이익률. 네, 확실히 인상적이긴 합니다. 근데 JP모건 체이스 같은 전통적인 큰 은행들은 지난 2분기에 순이익률이 33%였다면서요. 와, 33%면 아직 차이가 꽤 큰 거 아닌가요? 네, 그 차이는 분명히 크죠. JP모건 같은 은행들은 수십 년, 길게는 100년 넘게 사업하면서 쌓아온 그 엄청난 자산 규모, 또 어마어마하게 넓은 고객 기반, 그리고 수익운도 굉장히 다양하잖아요. 사업 모델 자체가 다르고 시장에서의 위치도 다르니까요. 근데 이 비교를 또 다른 관점에서 볼 수도 있어요. 다른 관점이요? 어떤 거죠? 그만큼 소파이에게는 앞으로 수익성을 개선할 여지가 아직 많이 남아있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지금 보여주는 긍정적인 흐름 있잖아요. 생산성 루프로 고객 기반 계속 넓히고 교차 판매 성공하고 또 운영 레버리지로 비용 효율성 개선하고 이게 계속 이어진다면 지금 11%라는 순이익률은 앞으로도 높아질 가능성이 충분하다는 거죠. 물론 거대 은행의 그 안정성이나 규모에는 아직 못 미치지만 성장 잠재력 면에서는 오히려 더 매력적일 수 있다, 이런 분석이 나오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지금의 11%가 끝이 아니라 어쩌면 새로운 시작점일 수 있다는 거죠. 그렇군요. 성장성 그리고 수익성 개선 가능성에 대한 기대가 크다는 말씀이신데 이게 주가에도 그대로 반영된 것 같네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난 1년에 235%나 올랐으니까요. 이러면 많은 분들이 이거 너무 많이 오른 거 아니야? 이런 걱정하실 법도 하거든요. 현재 밸류에이션은 좀 어떤가요? 네, 그 걱정 충분히 이해됩니다. 밸류에이션, 그러니까 기업 가치 평가만 놓고 보면 확실히 예전보다는 부담스러운 수준이 된 건 맞아요. 주가 상승률만 보면 고평가 아니냐, 이런 논란이 있을 수밖에 없죠. 근데 여기서 좀 흥미로운 점은 소파이가 보여주고 있는 그 강력한 매출 성장세, 그리고 계속 좋아지고 있는 수익성 추세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지금 주가 숫자만 볼 게 아니라 앞으로 얼마나 더 성장할 수 있느냐, 이걸 같이 봐야 한다는 말씀이시군요. 네, 그렇습니다. 시장에서는 소파이가 앞으로도 시장 평균 이상의 성장을 계속 이어갈 잠재력이 크다고 보는 시각이 아직 우세한 것 같아요. 특히 지금 금융산업자 키가 디지털로 확 바뀌고 있잖아요. 이런 큰 흐름 속에서 소파이 같은 혁신적인 플랫폼 기업이 미래에 차지하게 될 가치, 이걸 고려해야 한다는 거죠.
물론 이건 어디까지나 미래의 칙이니까 불확실성은 항상 있습니다. 하지만 그냥 많이 올랐다, 이 사실 하나만 가지고 고평가다 이렇게 단정하기보다는 이 회사가 속한 산업이 얼마나 성장하는지, 또 회사의 경쟁력이 어떤지, 그리고 실제 재무 성과가 어떻게 개선되고 있는지 이런 걸 다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지금까지 나온 이야기들을 바탕으로 소파이의 핵심 강점, 그리고 또 잠재적인 위험 요인, 이걸 한번 정리해 볼까요? 강점이라면 역시 그 금융 서비스 생산성 루프, 이걸 통해서 고객 생태계를 아주 강력하게 구축했다는 거, 그리고 장기적으로 가치가 높은 젊고 부유한 고객층을 미리 확보했다는 점, 이 정도 꼽을 수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그 두 가지가 소파이의 핵심적인 경쟁 우위라고 할 수 있죠. 한번 고객을 잡으면 여러 상품으로 꽉 묶어둬서 이탈하기 어렵게 만들고 또 장기적으로 높은 가치를 만들어낼 수 있는 고객 기반을 선점했다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거기에 더해서 아까 말씀드린 7분기 연속 흑자, 이걸 통해서 수익 창출 능력을 증명했고 운용 레버리지 효과로 비용 관리 능력도 좋아지고 있다는 점, 이것도 빼놓을 수 없는 강점이죠. 지속 가능한 성장 모델을 만들어가고 있다는 아주 긍정적인 신호입니다. 하지만 모든 좋은 점만 있을 순 없겠죠. 어떤 위험 요인들을 좀 고려해야 할까요? 물론입니다. 모든 투자에는 항상 위험이 따르죠. 우선 금융산업 내 경쟁이 정말 치열합니다. JP모건이나 뱅크 오브 아메리카 같은 거대 은행들도 가만히 있는 게 아니거든요. 막대한 자본력으로 디지털 전환에 엄청난 속도를 내고 있고요. 또 스퀘어, 지금은 블록이죠. 페이팔 같은 다른 큰 핀테크 기업들과의 경쟁도 점점 더 심해지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차별화된 경쟁 우위를 지켜나가는 게 아주 중요한 과제일 겁니다. 경쟁 환경 말고 또 다른 위험 요인은 없을까요? 거시경제 환경의 불확실성도 무시할 수 없죠. 예를 들어서 경기 침체가 온다거나 아니면 예상보다 인플레이션이 계속 높게 유지된다거나 하면 소비자들이 금융활동 자체를 줄일 수 있잖아요. 특히 금리 변동, 이게 소파이의 핵심 사업 중 하나인 대출 사업의 수익성이나 대출 수요에 직접적인 영향을 줍니다. 금리가 갑자기 확 오르거나 혹은 확 내릴 경우에 회사의 재무 성과에 예상치 못한 변동성이 생길 수 있어요. 따라서 투자를 결정하실 때는 이런 잠재적인 위험 요인들을 충분히 생각하시고 분산 투자 같은 위험 관리 전략도 같이 고려하시는 게 현명할 것 같습니다. 정말 여러 각도에서 깊이 있게 살펴봤습니다. 학생 대출회사에서 시작해서 종합 금융 플랫폼으로 성공적으로 변신한 과정, 또 생산성 루프라는 그 똑똑한 성장 전략, 그리고 마침내 이뤄낸 지속적인 흑자 전환, 미래 가치가 큰 고객층을 확보한 점까지 정말 흥미로운 포인트들이 많았습니다. 이 모든 걸 종합하면 결국 이 상황을 어떻게 봐야 할까요? 소파이는 의심할 여지 없이 디지털 금융 혁신을 이끌어가는 선두주자 중 하나로 확실히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강력한 성장 엔진을 갖췄고 또 지속적인 수익 창출 능력도 이제 막 보여주기 시작했죠. 지난 1년간 주가가 엄청나게 오르긴 했지만 분석가들은 여전히 이 회사의 장기적인 성장 잠재력 그리고 금융 서비스 전반으로 확산할 수 있는 그 가능성을 꽤 높게 평가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매력적인 기회가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물론 아까 지적했듯이 치열한 경쟁 환경이나 거시경제의 불확실성 같은 위험 요인은 항상 염두에 둬야 할 변수이고요. 결론적으로 말하면 지금의 이 성장 모멘텀을 계속 유지하고 수익성을 꾸준히 개선해 나갈 수만 있다면 장기적인 관점에서 소파이는 계속 주목할 만한 가치가 있는 기업이다, 이렇게 평가될 수 있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생각해볼 질문 하나 던지면서 마무리할까 합니다. 소파이가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예금부터 투자, 대출까지 모든 금융 서비스를 앱 하나로 다 해결해주는 원스톱샵을 성공적으로 만들어가고 있잖아요. 이런 모습을 보면 미래 우리 개인과 금융기관의 관계는 과연 어떻게 변할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소파이 같은 이런 통합 금융 플랫폼이 미래의 표준이 될까요? 만약 그렇다면 수백 년 역사를 가진 그런 전통적인 은행들은 이 거대한 변화의 물결 속에서 어떻게 적응하고 또 경쟁해야 할까요? 한 번쯤 깊이 고민해 보시면 아주 흥미로운 통찰을 얻으실 수 있을 겁니다.